장기적인 변화도 있어요. 이렇게 시장이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업 시장도 장기적으로 하나씩 조금씩 변해가고 있는 게 있는데요. 얘는 중개업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조금 안내를 해드리려고요. 과거에는 온라인 중개업 시장과 오프라인 중개업 시장이라는 게 구분이 명확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거의 구분이 없죠.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도자와 매수자는 이원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무언가를 위해 정보를 찾을 때 어떤 시장으로 움직일 거냐가 달라지는 거고요. 결국은 우리가 고객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찾아간다는 얘기는 결국 그들이 찾아가는 곳에 먼저 가서 계기하겠다는 뜻이에요. 그게 네이버였고 그게 이제 유튜브로 넘어가고 있는 시장인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해야 돼요. 또 걱정하실까봐 미리 얘기하지만 제가 합리주의적이잖아요. 아까 뭐라 그랬냐면 수업 시작할 때 저는 포토샵을 다룰 줄 모른다 그랬죠. 네. 즉 무언가를 만들기 위해서 너무 많은 걸 하진 않아요. 딱 필요한 것만 해요. 딱 필요한 것만. 네.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다음에 상가 중개 요새 어떻게 변해가고 있어요? 상가, 컨설팅. 내 안에도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좀 도전하고 싶은 영역이 사실 이쪽 영역이 있어요. 좀 아쉽다라고 느끼는 부분이 이쪽 영역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분양에 관련된 거예요. 분양 누가 해요? 분양대행사가 하죠. 그래서 종합건설에서 면허가 있어야만 분양할 수 있게끔 지금 법이 바뀌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것 때문에 시끌시끌했죠. 근데 생각해보면 그래요. 분양하는 사람은 원래 대리권을 갖고 분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상관없어요. 중개사 자격증이 없어도. 중개가 아니라 대리권을 갖고 있는 매각이에요. 매도예요. 그래서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법률적 형식은 그래도 사실상 중개 아니에요? 물건 소개시켜주고 손님 맞추면 손님이 중개지 뭐. 그런데 이 중개, 사실상의 중개인 분양을 누가 하고 있어요? 자격증도 없는 애들이 하고 있잖아요. 걔들은 우리한테 늘 이렇게 얘기해. 쟤들은 중개 잘 못해. 분양 잘 못해. 실력은 우리가 있지. 이렇게 얘기하거든. 근데 우리는 또 뭐라 그래요? 쟤들은 책임감이 없어. 뭐 하나 해놓고 뭐 뒷감당을 못해. 우리는 그렇게 안 살지. 뭐 이렇게 또 싸워 둘이. 근데 생각해보면 그래요. 이거를 중개사가 새로운 시장으로 영역을 확장하는 데 있어서 좋은 도구로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분양하는 회사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죠. 시행사 입장에서도 중개사가 분양하는 게 나쁘지 않아요. 그쵸? 책임감 있게 분양해주면 나쁘지 않죠. 그래서 그쪽 시장을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강남에 가면 그 컨설팅 회사가 있어요. 컨설팅 회사, 상가 컨설팅, 창업 컨설팅 뭐 이런 걸 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런 회사들이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 할까요? 자격증 없는 사람들이 할까요? 이것도 역시 자격증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이것도 너무 아깝더라고. 또 상가 중개하는 사람들이 또 자격증 없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공인중개사도 많아 죽겠는데 무슨 자격증 없는 사람까지 같이 이렇게 먹고 사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우리가 이 시장도 좀 뭔가 좀 개척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 또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런 거예요. 요새 상가가 어떻게 가고 있냐면 이렇게 가요. 제가 안타깝게 느끼는 부분이 또 이건데, 예를 들어 서면에 부산 서면이 굉장히 큰 상권이에요. 권리금이 매우 비싼 상가가 나왔다. 임대 매물로 나왔다. 그러면 그 상가는 임대 매물이 어디에 접수가 될까요? 인근 부동산에 접수가 될까요? 아니면 강남 컨설팅 업체에 접수가 될까요? 문제가 이거예요. 문제가. 왜 그러냐면 인근 조그만 동네 부동산은 이렇게 큰 매물을 처리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부산 서면에 있는 좋은 상가도 어디로 나와요? 서울로 나와 매물이. 그래서 거래가 되잖아요. 정작 서면에 있는 부동산들은 몰라 그게 어떻게 된 건지. 그래서 죄다 서울로 나와요. 그래서 그 컨설팅 회사들이 먹고 사는데요. 이 컨설팅 회사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얘네들은 B2C도 하지만 B2B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B2B 영업.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그래요.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소비자들의 관점에서는 이래요. 예를 들어 내가 커피숍을 하나 오픈하려고 해요. 커피숍을. 근데 우리 이승국 대표님이 부동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잠실에서 한다고 칠게요. 그래서 잠실에 커피숍 상담을 하면 잠실 부동산에 대해서 열심히 얘기 잘 해주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갑자기 제가 사당동 쪽 상권은 어때요, 사장님? 이라고 물어보면 알아요, 몰라요? 몰라. 잠실하고 사당동은 완전 다른 시장이거든. 이해돼요? 근데 우연히 또 사당동에 살아. 그래서 대충 안다고 칠게. 근데 질문이 또 바뀌어. 그러면 혹시 세종시는 어떤가요? 중개사의 가장 큰 맹점이 뭐냐면요. 가장 큰 맹점이 자기 지역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맹점이에요. 그리고 또 그래야 돼. 살려면. 그래야 돼요. 모든 지역을 다 알면 사실상 못해요. 투자자의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라니까. 투자자의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부동산 중개업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거의 다 망해. 거의 다. 왜 망한다고요? 좋은 게 자꾸 보여. 내가 있는 지역보다 더 좋은 지역이 보이고 내가 갖고 있는 물건보다 더 좋은 물건들이 보이거든. 그럼 뭐 해야 돼요? 그걸로 가야 되거든. 그래서 맨날 자리만 옮기다 끝나. 네. 근데 중개사들은 내 지역이 제일 좋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 대해서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중개업소에서 상담을 하면 사당은 어때요? 그럼 글쎄요. 세종은 어때요? 아 글쎄요. 그죠? 근데 컨설팅 업체 가잖아요. 그러면 컨설팅 업체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요. 영업을. 위에 임원진들이 있고요. 그 밑에 팀장들이 있어요. 팀제로 운영을 보통 하는데요. 팀장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1팀은요. 주 종목이 커피숍이에요. 그러면 팀원들이 보통 한 10명에서 20명 쭉 있거든요. 그 20명이 하루 종일 앉아서 뭐 하냐면 전국의 커피숍에 다 전화해. 그래서 물어봐요. 여기 강남의 컨설팅 업체인데요. 혹시 커피숍 내놓을 생각 있으면 저희한테 얘기해 주시라고. 저희 손님 겁나 많아요. 이거야. 많긴 많겠지. 그죠? 왜 많은지도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다 털어. 그러고 나서 이제 매물이 다 접수가 되죠. 그러면 날 잡고 다 나가. 현장에. 가서 사진 다 찍어오고 뭐 하고 들어가서 다 매출 그거 해서 확인하고 다 해요. 그렇게 시켜. 그러고 나서 싹 들어와. 일주일 동안. 그러면 매물 리스트가 쫙 쌓이겠죠. 그죠? 그럼 뭐가 가능하냐면 이게 가능해요. 컨설팅 회사에 가서 물어봐요. 저 커피숍 하나 오픈하려고 그러는데 잠실은 어떤 것 같아요? 그럼 뭐라 그래요? 왜 잠실에 하려고 하세요? 왜 잠실에 하려고 하세요? 요새는 종로에다 하셔야 돈이 돼요. 제가 매출 보여드릴까요? 잠실 매출 쫙 보여주고 사당동 매출 쫙 보여주고 세종시 매출 쫙 보여줘. 그랬더니 종로 매출이 훨씬 잘 나오네. 마침 자리도 좋은 거 있어요. 그러니까 창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컨설팅 회사를 만나면 이 무조건 끌려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일선 중개사는 뭐가 없어. 타 지역 정보가 전혀 없거든. 그러니까 뭘 모르겠는 거지. 가로수길이 좋아요? 세로수길이 좋아요? 뭐가 좋은데? 합정동이 좋아요? 홍대가 좋아요? 아니면 새로 뜨는 연담동이 좋아요? 아니면 성수동은 어때요? 모르잖아 지금. 모르잖아. 근데 컨설팅은 그게 다 돼. 거기다 그뿐인가? 컨설팅 회사는 그렇게도 돈을 벌지만 이렇게도 돈을 벌어요. 예를 들어 상가들이 이렇게 작업을 했는데 가서 현장 활동을 해보니까 상가가 정말 좋은 곳들도 나오겠죠. 근데 이 사람이 진짜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장사를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의 물건이 나올 때도 있죠. 그러면 뭘 하냐면 선수를 보내요. 선수를 보내. 그거 잘하는 장사 잘하는 사람 있죠. 여러분 그건 아세요? 타고난 사람들이 있어요. 중개도 타고난 사람들이 있어. 그렇게 명함 돌리는 사람들. 그거는 누가 중개업에 대해서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서 명함을 돌리는 게 아니라 그냥 명함 돌리는 타고난 사람들이 있어. DNA 들어봤어요? DNA?
DNA가 중개사인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뭘 가르쳐주지 않아도 자기들이 알아서 해. 그런데 그 DNA가 중개사가 없는 사람이 있어. 때려 죽여도 안 되더라 진짜. 에? 어쨌든 자 이렇게 그런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 매출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미친 듯이 올라가요. 미친 듯이 올라가요. 그렇게 한 2년 해요. 그러면 세금도 되게 많이 내겠죠. 그죠? 그리고 나서 내놔요. 상가를. 그 매출을 보여줄 거 아니야. 사장님 매출 이만큼 나온 상가예요. 완전 헐값에 드릴게요. 처음에 들어갈 땐 권리 거의 안 주고 들어갔겠지. 나중에 넘길 때는 이빠이 받겠지. 그렇죠? 그러고 가서 들어가. DNA가 없는 사람이 거기 들어가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망해. 쫄딱 망해. 그러면 누구 잘못이에요? 그렇지. 들어간 사람이 잘못이지. 분명히 그 매출이 나오는 가게였잖아. 이해되셨어요?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서 그 선수랑 같이 그 컨설팅하는 회사랑 나눠 먹는 거야. 그렇게 해서 2년에 몇 천씩 땡기는 거예요. 권리로. 이제 이해되시죠? 돈 그렇게 벌어요, 걔들은. 그래서 팀마다 그 선수들이 몇 명씩 붙어 있어. 몇 명씩 붙어 있어요. 이렇게 커피숍 전문팀, 모텔 전문팀, 요양원 전문팀 다 달라, 다. 그래서 무조건 팀이 전국을 커버해요. 그러다 보니까 또 무슨 기회가 생기냐면 이런 기회가 생겨요. 프랜차이즈가 성공하려면요. 3개월 내에 전국 유명 상권 50군데에 동시에 가게가 셋업이 돼야 돼요. 일단 그게 프랜차이즈 성공의 조건이에요. 그런데 프랜차이즈 회사에서 그럼 50개를 셋업을 하려면 직원을 50명을 뽑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작업할 거예요? 50개를 어떻게 해서 깔 수 있어? 50개를 어떻게 까냐고. 깔아야 되는 그런 거 못 봤어요? 갑자기 막 무슨 대표적으로 설빙 한 방에 쫙 깔리잖아. 누가 했을 것 같아요? 컨설팅에서 한 거예요. 그럼 컨설팅에서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프랜차이즈에서 계약을 맺어요. 설빙은 부산에서 성공했다라는 케이스가 이미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확산을 노리고 있는데 사실 설빙이라는 회사에서 직원을 뽑아가지고 상가를 개척하기는 쉬워요, 어려워요? 일일이 다니면서 하기 어렵잖아. 그러면 누구가 필요해? 선수랑 같이 붙으면 빠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컨설팅 회사랑 조인을 합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국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다. 대표적으로 프랜차이즈가 처음 런칭할 때 50개 주요 상권 리스트가 있어요. 주요 상권 리스트. 그 50개 상권에다가 전부 다 셋업을 하게 해주죠. 그러면 손님은 어차피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돼요. 우리는 가게만 소개시켜주면 돼. 할 만한 가게. 그러면 성공 수당으로 한 4억 좀 줘. 수수료가 4억이라고요. 그것도 싼 데가. 중개보수는 별도. 그렇게 버는 거예요. 선수들이랑 같이 장사해서 벌어. 프랜차이즈 다 꽂아놔서 벌어.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여러분 좋아하시는 텔레콤? 별다방? 다 거기야. 다 거기서 작업하는 거예요. 억울하지 않아요? 중개사는 아무도 없어. 중개사가 아무도 없다고. 이 엄청난 시장들이 다 놓치고 하고 있는 거죠. 왜? 혼자 하려고 하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중개업은 사업의 영역을 얼마든지 넓힐 수 있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을 해요. 이렇게 가요, 이렇게. 자, 다음에 그 사람들이 손님을 어디서 땡겨갖고 오냐면요. 여러분 혹시 이런 거 가보셨어요? 프랜차이즈 박람회, 창업 박람회 이런 데 안 가보셨어요? 제발 좀 가세요, 좀. 가셔서 보세요. 거기가 다 그런 애들이야. 가서 봐야 뭘 저기를 하지. 응? 가서 봐야.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중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다니는 사람들은요, 뭐가 가능하냐면 상가가 하나 나왔어. 세를 빨리 놔야 될 것 같아. 아니면 딴 데서 빼갈 것 같아. 그러면 일선 중개사들 중에 그런 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다 전화해, 업체에다가. 우리 지역에 상가 괜찮은 거 나왔으니까 니네
점포개발팀 보내서 상권 확인해봐. 그리고 괜찮으면 손님 꽂아 넣어. 이렇게 다 전화를 하거든. 그런데 생전 안 다니는 사람들은 뭐예요? 아, 상간 나오는데 어디다가 넘기지? 손님 언제 오나? 이러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급이 다르지, 급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중개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라고. 그래서 열심히 다녀보셔야죠. 네. 그 다음에 또 우리 네오비 회원 중에 잘 나가시는 분들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 창업박람회 가서 부스를 얻더만 아예. 그 300만 원, 500만 원씩 하는 부스를 열어가지고 거기서 그 창업하는 사람들 그 무상으로 컨설팅 해주겠다고 열심히 또 전단지 뿌리고 거기서 그거 하더만. 그래서 오면 컨설팅 수수료는 무료지만 뭐 중개업소는 받아. 근데 사실 생각해보세요. 어차피 중개업소에서 컨설팅 수수료 따로 안 받거든. 그러니까 중개업소가 하려면 그렇게 해도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다는 얘기가 돼요. 그렇게 해서 네오비 안에 지사장님들이 그렇게 많아요. 특정 프랜차이즈 업체 지역 지사장들이 있죠. 되게 많이 계세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통닭집부터 순댓국집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많아. 남성분들. 그게 남자들이 하는 시장이거든. 여성분들이 창업시장 이거는 조금 안 맞는 것 같고, 대부분 물론 뭐 껍데기만 여성인 분들은 또 있으니까, 네, 다는 아니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시장들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렇게 구태의연하게 앉아서 부동산이나 얻어가지고 거기서 상가해보겠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없다고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그런 시장의 영역들이 차츰 넓어져 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성차별 늘 언제나 있었던 일이에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에요. 이것도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중개업이 신의 여성을 위해 드린 특별한 직업이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성차별이야 사실. 그런데 어떻게 사실인 걸 아니에요? 사실이자 아닌가 보네. 자,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뭐가 문제라 그랬어요? 어느 시장으로 갈 거냐라는 게 문제라 그랬죠. 자, 우리 이 얘기 안 해드렸나? 아파트 매물은 남자 중개사가 하기 좋아요? 여자 중개사가 계약하기 좋아요? 왜 그렇다 그랬어요? 왜? 그 얘기 안 해드렸어요? 안 해드렸어요? 했어요? 근데 기억이 안 나요? 아파트는 여성이 생활하는.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여성화 돼야 된다 그랬죠. 그럼요. 그렇게 안 할 거면 어떻게 하라 그랬죠? 그렇죠. 주택 이외의 상가로 가라 그랬죠. 상권으로 가라 그랬죠. 그래서 성차별 있으면 어때요? 거기에 맞는 대로 찾아가면 되죠. 그것도 수동적인 사람들이나 핑계 찾는 게 그거야. 능동적인 사람들은. 제가 우리 많은 분들한테 하는 얘기가 이런 말씀을 드려요. 세상에는 문제가 많죠. 그리고 나한테도 수많은 문제가 찾아오죠. 그죠? 그 문제가 찾아왔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해결하라고 온 거죠. 문제가 왔다는 얘기는 뭐 하라고요? 해결하라고 온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뭘 하면 돼요? 해결해야죠. 문제가 왔으니까 원망을 하면 돼요? 원망을 하면 돼요? 돌아가면 되나요? 그런 문제가 아니죠. 중개업도 수많은 문제들을 만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따가 오늘은 아니고 다음 주에 정리해드리겠지만 중개업에 수많은 문제들을 만날 거예요. 아까 그 케이스도 마찬가지죠. 수많은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건데? 어떻게? 문제 해결 능력을 그래서 어떻게 키울 건데 이게 관건인 거지 그냥 하나가 뭐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제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이제 수업하다 보면 중간에 동영상으로 수업을 대체하는 것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수업이 너무 길어서 시간적 효율을 높이고자 제가 동영상으로 찍어 놓은 거를 보시라고 하고 수업 때 언급을 안 하는 내용들이 몇 개 있어요. 그 중에 하나 이런 내용이 나와요. 제가 남자죠. 근데 신문면을 사회면을 보면 공인중개사를 사칭한 땡땡땡 이거 겁나 나오거든. 그 신문 한번 나오면 완전 남자들은 임장활동하기가 별로 안 좋아져요. 진짜 안 좋아져. 그리고 또 뭔 일이 있냐면 입주장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면요 짜증나는 게 뭐냐면 입주장 하면 사람이 아무도 안 살잖아요. 그러면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 새 아파트에는 말발통
없어요. 무조건 문이 닫혀. 근데 여자 고객 하나 하고 남자 중개사하고 하나 들어가잖아. 거기서 살려달라고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살려줄 사람이 없잖아요. 아무도 안 사니까. 그래서 집을 보러 안 가는 여자 고객들이 많아요. 그걸 내가 당했어. 일주일에 한 번씩. 완전 열받더라고. 제가 그렇게 그 산도둑놈처럼 생겼어요?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안 가는 거예요. 집 앞에서 안 들어가. 사장님 잘 봤어요. 그냥 가시죠. 완전 뚜껑 열리더라고요. 그게 문제의 원인이 뭐였는지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신문에 그런 기사 하나 나오면 그런 일들이 생겨. 그리고 실제 좀 불안할 것 같아 사실. 요새 워낙에 흉흉한 세상이니까. 그래서 제가 한 게 뭔지 아세요? 이걸 문제를 만났죠 지금. 그럼 어떻게 해서든 극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해결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한 게 뭐였냐면 명찰을 만들었어. 셀프로. 공인중개사 명찰. 사진 넣고. 네. 그래서 이걸 달고 다녔어요. 근데 이거 갖고도 안 돼서 뭐 하냐면 나중에 오다가 명찰을 달고 다녔어요. 명찰을. 그래서 초인종을 누르고 명찰을 보여줬어. 집을 보러 갈 때. 사람이 안에 있으면. 사실 그렇잖아요. 부동산인데요. 그럼 사실 누군지 어떻게 알아? 여성분들 혼자 집에 있는데 남자들이 부동산인데요 쓱 들어가고 사고 나는 거 아니야 지금. 그래서 그렇게 명찰을 달고 다니면서 중개업을 했어요. 그랬더니 조금 낫더라고. 그래도 넘지 못하는 벽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도. 그래서 그렇게 다양한 방법들을 찾아서 해왔어요. 그런 내용들이 다 수업 시간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제가 아마 그러니까 아이 기분 나빠. 에이 그럼 하지 말지 뭐. 이랬으면 아마 전혀 여기 없었겠지. 그런데 이런 문제들을 만났을 때 나는 과연 어떻게 해결할까를 엄청나게 부단히 찾아서 노력을 해요. 그러고 나서 수많은 결과값들을 가지고 있어 지금. 그리고 그렇게 하시라고 안내해 드리고 있고. 자, 그뿐인가요? 뭐 구조조정에 대한 문제도 늘 얘기가 나오죠. 전문화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규모의 경제에 대한 얘기도 나옵니다. 우리가 이루어져 가야 될 것들이 저렇게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우리한테 필요한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부동산을 솔직히 알아요? 옛날 부동산이 어땠는지는 알아요?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가장 아쉬운 게 뭐냐면 부동산에 관심 가진 지 사실 얼마 안 됐잖아. 전문적으로 관심 가진 지는 더더욱 얼마 안 됐고. 그죠? 그래서 뭐가 없냐면 부동산에 대한 백그라운드 지식이 없어요. 백그라운드 지식. 옛날에 이런 말 있나요? 역사는 반복된다. 그죠?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면요. 여러분들이 고객들을 만나서 뭔가 브리핑을 하고 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하려면 뭘 알아야 되냐면 역사를 좀 알아야 돼요. 부동산에 대한 역사. 부동산에 대한 역사를 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그래서 이 책을 하나 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참고로 절판된 책이고요. 중고 서점에 가면 아마 15만 원 넘을 거예요. 그래서 저 책은 나중에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책을 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일단 옛날에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왔고 어떤 형태로 돌아갔고 그거에 따라서 어떤 정책들이 나왔고 하는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보시라는 거예요. 네, 보시라는 거예요. 양도소득세 100% 과세할 때부터. 네. 그런 때가 있었어. 네. 보시라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어떻게 가는지.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참고로 저 책은요. 참여정부 시절에 노무현 정부 시절에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서 부동산 정책을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을 잡지 못해. 그러고 나서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에 관련된 일가견이 있는 모든 사람을 불러놓고 상황을 분석하라 그랬어. 그리고 저 책이 딱 나왔어. 그리고 나서 금융위기가 왔어요. 그래서 시장이 죽어버려요. 됐어요? 네. 정책으로 잡은 게 사실상 아니에요. 금융이 잡은 거지. 쟤를 보라고 하는 이유는요.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 보라는 의미도 있어요.
40년의 역사가 담겨 있으니까 가장 객관적으로 쓰여져 있는 책이에요. 그리고 수많은 통계와 데이터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절판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람들이 찾는 거예요. 그런데 저 책을 그냥 통계와 데이터와 객관적인 사실만 보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은 저 책을 보면서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시절에 난 뭐 했는지, 그러한 일이 있을 때 난 뭐 했는지, 나의 삶과 부동산의 역사를 매칭을 시키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손님들이랑 브리핑하면 할 얘기가 있어. 그래야. 그렇게 매칭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가서 이야기거리가 풍성해지고요. 고객을 설득할 때 나의 경험을 빗대어서 설득을 할 수가 있어요. 나의 경험을 빗대어서. 그래서 이런 요소들이 다 브리핑할 때 똑같이 사용이 되는 요소들이에요. 그래서 한번 꼭 보시면 좋겠고요. 방법은 나중에 알려드릴 거예요. 자, 부동산 중개시장도 계속 변화하고 있죠. 시장 분리 현상, 뭐 지역 차별화, 뭐 다들 아시는 얘기들이에요. 뭐 강남시장하고 뭐 재건축시장하고 뭐 분양권 시장 뭐 어쩌고저쩌고 나온 거. 그다음에 전세시장 어쩌고저쩌고 뭐 상가시장 아까 얘기 드렸던 내용들이죠. 아, 그 얘기 또 하나 더 드리면 상가가 옛날에는 컨설팅 영역이 굉장히 많이 지금은 보편화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나중에 우리 수업 때 알려드리겠지만 빅데이터 들어보셨죠? 빅데이터. 지금 상권에 관련된 빅데이터는 널리고 널렸어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이 원하시면 그 수많은 내용들을 빅데이터로 해서 컨설팅 보고서를 정말 뚝딱 하고 만들 수 있는 그 정도의 상태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우리가 수업 때 아마 그거에 관련된 얘기가 있을 거예요. 네. 자, 그래서 뭐 지금은 중개를 하기가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조금 아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의 수준 차이가 너무너무 많이 나. 지금 너무 많이 나요. 그래서 준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중개업 시장은 1단계, 2단계, 3단계 시장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1단계 시장은 재래시장, 2단계 신시장, 3단계 전략적 시장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이렇게 갈 거예요. 우리나라는 현재 어떤 시장이냐면 1단계 재래시장이에요. 부동산 중개 및 임대를 통한 수수료 수익을 가지고 중개업소가 먹고 사는 시장인 거지. 2단계 시장이 뭐예요? 종합부동산이에요. 그래서 1단계에서 지금 2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시장이 준비가 되고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무슨 시장이 남아있어요? 주식시장이에요. 주식시장. 네. 중개가 법인이 되고 그 법인의 주식이 거래가 되는 시장. 그 시장으로 3단계로 가게 되실 거예요. 2단계는 좀 아직 안 왔으니까 3단계 가려면 아직 멀었겠죠. 네. 그래서 이미 선진국에서 저렇게 가고 있어서요. 우리나라도 저렇게 갈 거다라고 이미 예상하고 있는 시장들이에요. 이미. 저때 가면 사장은 없겠죠. 고용인만 있겠죠. 네. 그러니까 그 시절에 사장이 되려면 지금부터 열심히 준비를 좀 하셔야겠네요. 하셔야겠어요. 시장의 변화에 도태되는 여러분들이 안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중개업을 뭐 어쩌고 쭉 나와서 현재의 모습은 어떠냐? 딱 이 모습이에요. 대안이 없어.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야, 지금. 뭐 어쩌라는 거. 시장 자체에 대안을 제시하는 사람이 없어요. 중개업의 미래에 대해서 준비한 사람도 없어. 맨날 돈 벌려고 달려드는 그 양아치들만 있었지, 지금까지. 아무도 없었어, 아무도. 그리고 또 중개업 사장들도 마찬가지야. 언제? 경기가 안 좋으니까 좋아질 때까지 도트고 기다리는 거지. 어? 경기가 좋아질 때까지. 자, 경기는 늘 안 좋다니까. 늘 안 좋다니까. 또 맨날 기다려. 저렇게 해갖고는 답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우리는 중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형태로 중개업을 해야 살아남을까요? 어떤 형태로 중개업을 하시면 여러분이 바라고 기대했던 성공이라는 문턱으로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을까요? 이게 우리가 네오비가 여러분들과 함께 가려고 하는 방향의 목적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네오비가 혼자 잘날 것 같으면 이렇게 안 했어요. 이제는 함께 가는 시대예요. 함께 가는 시대.
혼자 잘 나가는 시대가 끝났어. 그랬기 때문에 이 업계가 발전이 없었다고. 그래서 함께 가는 시대를 만들기 위해서 네오비가 준비가 된 거예요.